자, 법률이 물건과 뭐 채권 계약이랑 법률이 어떻게 다르냐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쭉 읽다 보면은 어디서부터 뭐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기억돼 있는 부분 제548조 1항 단서부터가 문제가 생겨요. 제3자가 끼어들어갔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부터가 그냥 어려운 거고 앞에 있는 내용은 그냥 뭐 이렇게 달라요 하는 내용이라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물건행위는 물건의 득실 변경,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의 변화, 즉 물건의 설정, 이전, 소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다. 이에 대해 채권행위는 당사자 간의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로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성립한다. 물건행위는 물건의 변동을 일으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권을 발생시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채권행위와는 다르다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식적인 얘기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쉽게 설명해 줄게. 그 지우개 있지? 그걸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우개를 나랑 매매 계약을 맺었어. 자, 계약이 오케이 하고 사인이 떨어졌어. 자, 그럼 너 이제 나한테 뭐 해야 돼? 지우개 줘. 지우개 내가 받았어. 이러면 계약 완료. 그리고 내가 너한테 대금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남겠지? 자, 물건 행위네. 나 이거 이미 받았잖아. 끝.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물건이 이동되면 그냥 끝난다고요. 그래서 계약행위랑 물건행위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계약, 채권 계약. 이거는 이행의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물건은 이행 문제가 안 나와. 그러니까 쉽게 다시 얘기하면 그냥 즉시 실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시 발행. 이게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예컨대 예를 들어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계약 맺었으면 너 이제 나한테 줘야 되는 채무가 남는 거 그리고 난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 그 이행으로써 행해지는 소유권의 이전은 물건계약이다. 내가 직접 들고 가는 것 채권행위와 물건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채권행위가 물건행위에 대한 원인행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가 되는 거야?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물건행위가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둘이 인과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보고 있다. 물건의 변동의 효력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데 의사주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반면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 지우개 장윤우한테 넘겨줄 거야 라는 네가 의사표시를 하면 물건 행위는 즉시 실행. 이제 더 이상 남은 거 아무것도 없음. 형식주의는 등기나 인도 등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비로소 형식주의는 공시 방법이 필요하다. 이게 공시가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착한 건데 공시가 뭔지 아니? 공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 부동산 매매 같은 게 공시, 등기가 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줘. 우리가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을 내가 준서랑 맺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너는 나한테 뭘 해줘야 돼? 부동산 등기를 이전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전시켜 주기까지 나는 물건을 받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형식주의예요. 이거 이유가 있어. 이거 물건에 대한 기초 이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물건이랑 채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채권은 너와 나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알면 그만이지. 지인이 알 필요 있어? 우리의 계약 사실을? 알 필요 없어. 근데 물건이 이동하거나 변동하거나 소멸했어. 물건이 나한테 넘어온 거 지인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될 것 같아? 몰라야 될 것 같아? 자,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너 이거 나한테 공시해서 넘겨줬다. 그러면
이거 내 거인 거 증명을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야? 너와 나 사이만 알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냥 지인이가 이렇게 가져갔어. 할 말 있어? 할 말 없어. 그러니까 물권행위는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이게 물권행위인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너한테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가 나한테 집을 줬는데 그걸 아무도 몰라. 그래서 갑자기 마성이 우리 집에 찾아서 자고 있어. 그럼 나 그 사람 내쫓을 권리가 없단 말이야. 이 사람 몰랐기 때문에. 이게 공시에 대한 얘기예요. 비로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본다. 또한 물권 행위가 원인 행위인 채권 행위와 합체되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물권 행위는 언제나 관념상 채권 행위와 구별되는 독자 행위로서 존재하느냐 하는 물권 행위의 독자성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문장 더럽게 길지. 다시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채권 계약이 물권 이동의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된다라는 거는 오케이, 인정. 그러면 이런 거라고 할지라도 채권 계약이랑 물권 계약이 그냥 엮여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에 대한 견해는 양쪽 다 존재한다고. 독자성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물권행위가 결국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한편 물권행위의 원인인 채권행위가 무효거나 취소되는데 이 행위로서 행하여진 물권행위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다. 물어보자. 자, 그럼 물권행위의 무인성은 독자성을 인정해주는 거야?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인정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독자성.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안 해? 힌트. 이거 무인과성이야.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거면 채권계약과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해주는 거지. 무인성은.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별개로 본다라고 하는 게 무인성이고, 그럼 반대로 유인성은 독자성을 인정 안 해주는 거겠지. 그럼 말 다시 바꿔볼게. 우리나라는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니 유인성을 인정하니? 그렇지. 유인성을 인정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유인성을 인정한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다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문장이 매우 더럽다. 누가 이렇게 문장을 3개를 합쳐놓냐. 유인성은 무인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에 따르면 채권행위가 실효되면 물권행위도 실효된다. 유인성에 따르면 둘이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효되면 이것도 실효된다라고 하는 거고, 즉 물권행위의 무인성은 여기 뒤에 그대로 써져 있죠. 무인성은 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인정 안 하는 게 보편적이다. 우리 민법 제 548조 1항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당사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거 이해 안 되죠? 돼요? 봐봐. 내가 윤우고 준서랑 부동산 매매 계약을
부동산 한두 푼짜리 아니지. 우리가 뭐 기분 좋게 서초구에서 했다고 치자. 70억짜리 아파트를 했다고 치자. 70억 한 방에 현찰로 캐시로 먹는 미친놈 얼마나 있겠냐고. 대체로 어떻게 한다고? 처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이렇게 3단계로 대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 중도까지 지급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에서 어떻게 하냐면 중도금 지급되면 준서는 나한테 등기 이전을 해줘.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해준다고. 등기를 나한테 이전을 해줬어. 근데 내가 여기서 세 번째 마지막 잔금 지급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야 정상이야? 나는 너한테 받은 등기를 없애야 되는 거겠지? 사실은 아니지. 너한테 준 돈을 내가 돌려받아야겠지. 그리고 너는 나한테 준 등기 말소 신청을 법원에 하는 거야.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는 싹 다 사라진 거 맞아 이제? 이렇게 되어 원상복구인 거지? 그래서 원상회복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죠? 넘어가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에 기초하여 이미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이 다시 원소유자에게 복귀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잔금 지급을 안 했는데 나한테 넘겨준 등기가 말소 신청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는 이게 어느 정도 문제 사유가 생길 때가 있다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대가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제3자가 끼어들어와요. 여기에. 이 판례에선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소유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래 그냥 다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돼 있는데 따라서 원소유자의 상대방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 말소는 없앤다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말소하자는 청구권과 같은 원상회복 청구권. 그러니까 준서가 나한테 야 너한테 준 등기 그거 취소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일정 법률 요건 또는 법률 사실에서 생기는 발생 변경 소멸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띠게 되어 물권의 변동으로 생기는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거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건데 이해되니? 봐봐. 네가 나한테 등기를 넘겨줬다가 얘가 잔금 지급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넌 다시 어디다가 신청해야 돼? 말소 등기 청구권을 신청할 거야. 그치? 나한테 야 그 등기 말소해라 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래 말소해 줄게 라고 해서 등기가 말소됐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우리 둘 사이의 계약이겠지. 우리 둘 사이의 계약이겠지. 그러면 우리 둘만 알지. 등기가 아니라 말소 등기는 다른 거야. 우리 둘만 알지. 마쌤이 누구 집 들어가서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할래? 주장을 못 하잖아. 이거를 우리 둘만 알고 있으면 주장을 못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이 등기 말소됐어요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공시 방법과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건 공시된다라는 거예요. 공시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 맞아? 준서야?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해줘. 다시 정리해줘야 돼? 생각보다 어렵지? 자,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윤우가 준서한테 대금을 1, 2, 3차 지급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1차, 2차 대금까지는 지급을 해줘서 준서가 나한테 등기를 넘겨줬어. 나한테 등기를 넘겨줬어. 자, 그러면 등기는 곧 위에서 뭐라고 써져 있었어?
공시라고 써져 있었어. 등기를 넘겨줬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집을 넘겨준 것, 이것은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생기는 거야. 맞아? 맞쌤 이제 내 집 못 들어와 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냐면 말소 등기 청구권은 자 여기도 지금 권자 붙어있지. 계약이란 말이지. 이거 물권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즉 뭐라고? 공시라고. 그래야 내가 원복을 너한테 해줬을 때 네 집에 누가 들어가서 살 때 야 우리 다시 계약 모든 게 만료됐고 원복됐으니까 이거 다시 내 집이야. 너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 되는 거 맞냐? 이제 됐지? 자 그런데 열받는 게 이겁니다. 우리 민법은 548조 1항 단서계약에 계약 해제로 인한 원복 의무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대요. 이때 해제 표시 의사가 있은 후에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동안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의 지위가 어떠한지는 법 규정상 명확하지가 않아. 이거 판례별로 알아서 때려 맞춰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판례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복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 있겠냐? 여기 이해가 안 되거든. 여기 이해 잘 안 되는 거 맞아. 설명해 줄게. 빨리 지우개 좀 갖다 줘. 칠판 지우개 좀 갖다 줘. 안 갖고 왔어. 이게 여기가 여기 같은 거 같아. 이게 말이 이상해. 이게 말이 되게 어려워. 땡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다시 부동산. 자 윤우가 있고 준서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대금 지급을 1, 2차만 해주고 3차를 안 했어. 근데 넌 나한테 1, 2차 때 이미 뭐를 넘겨줬어? 등기를 넘겨줬다고. 난 이미 뭐를 갖게 됐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가지게 됐어. 근데 내가 3차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거를 계속 들고 있는 시간을 은근히 미룬다고. 계속 너한테 돌려주는 시간을 미뤄. 그 사이에 내가 누구랑 계약을 맺었어. 지인이랑 계약을 맺었어. 내가 지금 물건 들고 있는 건 법적으로 지금 보호받고 있는 거지. 나 이 물건 어떻게 할 수 있어? 너한테 팔았어. 물건이 이제 여기로 와 있어. 그러면 지인이는 나한테 대금을 지급해줬겠지? 근데 보니까 뭐야? 내가 대금 지급 안 했네? 근데 물건 이미 일로 넘어가 있네? 그래서 준서가 나한테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을 나한테 신청해봤자 나한테 뭐 없어? 물건이 없어. 나 원복 될까 안 될까? 원복 될까 안 될까? 이게 계열받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읽어줄게요. 등기권 말소를 모르고 계약한 지인이는 준수한테 이거 싹 다 원복시킵시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 없대? 싹 다 원복시킵시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고.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은 지금 피해자가 몇 명이 생겼지?
만약 제3자가 원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목적으로 계약의 상대방과 공모를 하였다면, 다시 말하면 지인이와 윤우가 편을 먹고서 준서 물건 따라먹으려고 계약했다라는 우리 둘끼리의 공모를 누가 밝혀야 돼? 네가 밝혀야 돼. 못 밝히면 너 집 잃어버린다. 못 밝히면 너 집 잃어버려. 그리고 난 이제 뭐 하면 돼? 3차 대금보다 내가 지인이한테 받은 돈이 훨씬 많겠지. 잠적한다. 없어져 버려. 알바노하고 막 대포 통장에 대포 명의의 핸드폰이었어. 뭐 어쩔 거야. 사라지면 찾을 수가 없다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데? 제3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누구께 된다고? 지인있게 된다고. 집이 지인있게 된다고. 지인인 나랑 정상적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손해는 네가 받지. 자, 그러면 원소유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면 돼? 나를 찾아와야 돼. 어디 있는지 몰라도 찾아오셔야 돼요. 자, 이게 부동산 매매 사기예요. 요게 제3자 사기법이에요.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이득 본 거야? 요만큼보다 아마 플러스 알파의 이득을 들고 잠적해버린 거고 넌 집을 잃었어. 이거? 법률은 이렇게 냉정합니다. 좀 그렇지 않냐는데 네가 왜 밝혀야 돼? 아니 내가 얘랑 작당 모의한 걸 어떻게 알아? 뭐 알 수가 없지. 이렇게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어디를 끼니? 부동산을 끼는 거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끼는 건데 거기까지 싹 다 합하면은 답이 없지 뭐. 조심하셔야 돼요. 사는 게. 이 글에 대한 내용에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랍니다. 등기나 인도는 물건 변동을 공시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등기는 공시예요. 그래야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넘어갑시다. 물건행위는 채권행위와 달리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물건은 즉시 실효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채권 청구권은 권리의 득실 변경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채권은 당사자끼리만. 채권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문제 없죠, 이것도. 이미 소유권이 변동된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여기는 아직 안 나와 있고, 내가 3차 지급 안 해주면 너 나한테 뭐 할 거야? 말소등기 청구권 신청할 거지? 해제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 공부 많이 하면 인생에서 좋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니?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고. 자,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랍니다. 자, 물건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학설에선 물건행위가 유인성을 띠게 된다. 독자성을 부정하는 학설이 뭐다? 이게 유인성이다. 독자성을 인정하면 무인성이다. 그래서 물건행위가 유인성이 문제 없지. 채권행위가 선행행위로서 행해지고 물건행위가 후행행위로서 행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채권이 되면 물건행위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거. 우리나라에서 물건행위가 채권행위와 구별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지 않아? 우리는 유인성을 인정하는데 독립적인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수설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인정하면 채권 무효 시에 물건이 원복이 되겠니? 독자성을 인정했으면 원복이 안 돼, 이거는. 민법 제58조 1항은 계약 해제 상황에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누구한테 귀속되니? 계약 해제 시에? 계약 해제가 되면 단서가 아니라 1항까지야. 1항까지니까 원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문제 없지? 문제 없지? 자, 형식주의에 따르면 등기나 인도 절차가 수반되지 않으면 당사자관, 채권과 채무. 자,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형식주의에 따르면 등기 인도 절차는 물권 이동 절차지? 물권 이동 절차잖아. 근데 이거는 채권 이동 절차잖아. 물권이랑 채권 설명이 섞여 있어요. 이거 이상해요. 아, 5번이네. 자, 어려운 게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미 내가 했어요. 여기서 한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각 을은 다음 조건으로 24년 1월 1일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24년 3월 1일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전된 소유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대출받은 돈으로 3월 10일에 갑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이거 다시 써줄게요. 자, 갑과 을이 나왔네. 을이 있고 갑이 있는데 갑이 나한테 언제 때 3월 1일에 물건을 넘겨줬다. 나한테 3월 1일에 나한테 물건을 넘겨줬어. 그러니까 나는 물건을 지금 들고 있는 상황 맞아? 물건을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는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 은행에 가서 나는 대출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 대출받은 돈으로 너에게 잔금을 지급할 거야 라는 계약을 맺은 거야. 이 대출받은 돈으로 3월 10일 잔금 지급을 약속했어. 자,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3월 1일에 소유권을 이전했고 3월 10일에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자, 상황 1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났지. 아무 문제 없이 끝났어. 상황 2, 갑은 3월 1일에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내가 이때 잔금을 안 줬어. 잔금을 안 줘서 갑이 계약 해제를 통보했어. 그러니까 상황 1은 정상 계약 끝. 상황 2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네요. 상황 2가 벌어진 이후 을은 갑 몰래 병과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한 명을 끼는 거예요. 이제 병이라는 애를 막 등장시킨 다음에 나 지금 물건 아직 네가 말소등기 청구권 신청 안 했으니까 들고 있지? 이걸 그냥 매매해버려. 일단 매매해버려. 물건을 너한테 넘겨주고 나는 당연히 대금을 받았겠지? 자,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나 사기꾼은 아니지만 나 이 대금으로 일부 대출 갚아버리고 잠적할 거야. 잠적해버릴 거야. 그러면 돈은 이득 보고 넌 집까지 내렸고 넌 집을 잃었고 돈을 덜 받았어. 이렇게 되고 끝난다고. 자,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갑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을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남기는 채권에게 볼 수 있겠군. 이거는 뭐 너무 쉽잖아요. 이거 맞는 말이고. 상황 1과 상황 2에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에 따라 24년 3월 1일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물건의 득실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물권 행위로 볼 수 있다. 나한테 등기 줬다며요. 나한테 물건 줬다며요. 물권 행위에 독자성과 무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일반적
이라면 우리나라에선 상황 2에서 갑의 배양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진 후 부동산 소유권은 다시 갑에게 돌아갑니다.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예요. 상황 3에서 병과 을이 공모한 게 입증이 된다면 갑은 되돌려받은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겠군. 자, 너가 막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얘네들이 짠 거를 네가 발견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위에 적혀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둘이 공모한 걸 네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알아냈어. 그러면은 이제 뭐 하면 되냐? 소송 걸어가지고 다 원래 원복 시켜버리면 되지. 그럼 소유권 어디가 있는데? 너한테 다시 돌아오겠지. 집 찾은 거예요. 자, 상황 3에서 병이 선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둘이 짠 걸 네가 입증을 못하면 소유권을 병이 가지게 되어 갑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겠군. 맞을까? 자, 여기까지는 맞다. 여기까지는 맞다. 너 손해봤지? 뭐 하면 되냐?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권 신청하면 돼. 나한테 신청하면 돼. 우선 이게 손실을 보상받을 수가 아예 없냐? 그건 안 되고, 뭐 네가 알아서 잘 변호사 좋은 사람 끼고 날 찾아다가 법정에 세우면 되겠죠? 근데 분명히 나는 거지일 거라고. 왜 제3자의 그지가 나오겠죠? 아마 대표통장에 대표명에 다 그런 걸 쓸 것이라고.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가 없네요. 녹화 잠깐만 끊었다가 74번이 안 됐나요? 깜짝이야. 이거 안 했네. 자,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했는데, 기억이 오케이. 매매 대금을 지급한다. 아니, 다른 거 보고 있었네. 기억이 뭐죠? 단서 조항이네요. 단서 조항. 원상회복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을 띈다고 본다. 원상복구 됐을 때 물권적 성격을 안 띠면 공시가 안 돼서 아무나 니네 집에 들어갈 수가 있다. 계약 해제를 잠깐만. 적절하고. 단서잖아. 미안해. 얘들아, 이거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이게 기억이냐? 올라가서 봐봐. 기억이 어디까지가? 단서 조항까지가 기억이지. 이거는 그냥 548조 1항이었어. 기억 1번. 이래서 안 돼요. 계약 해제로 인한 책임을 계약 행위를 한 당사자 모두가 지도록 한다? 양방만 지는 거 아니야? 다음, 물권행위가 원인 행위인 채권행위에 종속되지 않은 독자적 행위임을 부정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없는데요? 유인성을 인정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무인성이 아니라요.
물건 변동의 효력이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발생한다고 본다. 자, 이거 형식주의야, 의사주의야, 우리나라? 계속 등기, 공시 나왔어. 등기, 공시 나왔다라는 건 형식주의지. 물건이 형식주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자기 소유권을 모두에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지금 의사표시만 하는 거는 의사주의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주의 인정 안 한다니까요? 형식주의가 돼야지 된다니까요? 안 되고. 이건 되겠네. 물건의 유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물건행위는 계약행위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에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얘기니까 답이 5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끝난 거 맞죠?